꽃은 동백꽃. 김종 작품 중에서 봄봄과 더불어 어떤 소년과 소녀의 농촌에서 벌어지는 뭐 순박하고 뭐 순수한 사랑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이야. 사랑이니까 서로 좋아하는 건데 실제로 소설 속의 내용은 갈등 구조가 있지, 갈등 구조. 자, 점순이는 나를 좋아하고 그래서 해코지 하는데 닭싸움 붙이는 거. 근데 나는 전혀 그걸 이해를 못해. 거기서 벌어지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니까 익살이나 해학 정도 웃긴 내용을 담고 있어. 근데 이 얘네들이 아직 어린 순수한 소년과 소녀였기 때문에, 게다가 농촌 시골에 순박한 정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뭐 아름답게 보인다, 뭐 이 정도 생각하면 되고, 이 소설은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강원도 어느 산골이다. 이게 시간 공간적 배경이야. 그래서 강원도라는 사실 때문에 동백꽃이라는 제목은 저 남도 전라도 쪽에 있는 섬 쪽에 있는 빨간 동백꽃이 아니라 생강나무 꽃이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색깔은 노란색. 여기 동백꽃이 하는 역할 여러 가지 있었는데 내용 정리한 그 영상 좀 보면서 확인하도록 해. 근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여기 나와 있는 동백꽃은 닭싸움과 더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동백꽃이 하는 역할을 잠깐 정리하면, 동백꽃은 자 여기서는 갈등 구조 중에서 소년과 소녀, 즉 나하고 점순이 사이에 갈등이 사라진 거야. 그 다음에 동시에 이 갈등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점순이와 나와 화해 혹은 사랑의 시작,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지. 게다가 지금 동백꽃은 봄에 피는 꽃, 생강나무라고 했으니까 계절적 배경과 또 공간적 배경을 알 수 있다. 계절적 배경은 봄이라는 거고, 공간적 배경은 여기 나왔던 강원도 어느 산골이다. 왜 동백꽃이 어느 산골일까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동백꽃이 피어 있는 건 이렇게 시골, 산, 그게 더 어울리기 때문에 그렇고, 마지막으로 동백꽃의 역할, 마지막으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네 가지. 서정적 분위기다. 분위기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기 제목 동백꽃의 역할은 첫 번째, 나와 점순의 갈등이 해소됐다. 이 말은 화해와 사랑이 시작됐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서정적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네 번째, 계절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자, 그러면 정리한 거는 또 복습해서 보기로 하고, 일단 전체적 특징은 본문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해 주도록 할게.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본문을 한번 가볼까? 자, 동백꽃. 재미난 소설이야.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 쪼이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점순이가 심술을 부리는 게 우리 수탉을 꼬여다가 자기네 수탉하고 막 싸움을 붙이는 거지. 왜냐하면 점순이가 나를 괴롭히지 못하니까 그 대리만족을 위해서 자기 수탉을 가지고 우리 수탉을 괴롭히는 거야. 그런데 여기 또라는 단어가 들었으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란 얘기고 저번에도 있었다. 이게 지금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다라는 일종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지.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 쪼이었다. 점순이네 수탉에 쪼이었단 말이야. 오늘 이게 지금 시간상으로 따져야 되는데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 소설은 역순행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역순행적은 순행적하고 좀 달라. 순행적은 과거, 현재, 미래지만 역순행적은 막 그런 것들이 깨져버렸어. 그래서 지금 시작은 오늘 현재에서 시작했지만 과거로 돌아갔다 또 현재로 왔다 또 과거로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 이게 역순행적이라는 구성상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거야. 자, 나가 나왔네. 이 소설의 시점을 알 수 있어. 이거는 2인칭이고요. 주인공 시점이다. 그러니까 자기 심리를 알 수 있지만 점순이 심리는 알 수가 없겠지. 나는 게다가 이따가 정리하지만 캐릭터가 되게 어리숙하고 융통스럽고 퉁명스럽고 순박하단 말이야. 1인칭 주인공 시점임을 알 수 있단 말이야. 자, 서술자가 등장하고 있는데 1인칭이다.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하러 갈 모양으로 뭐 이런 얘기야. 나올 때였다. 산으로 올라서려니까 등 뒤에서 푸드득 하고 닭의 횟소리. 자, 횟소리가 났어. 횟소리는 원래 날개 치는 소리지. 닭이 막 푸드득거리는 소리야.
야단이다.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려보니 아니나 다르랴 내가 예상한 대로 두 놈이 또 얼렸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얼렸다. 이게 서로 어우러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닭을 점순이의 닭이 막 쪼고 둘이 막 어울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야. 싸우고 있다, 그런 뜻이야. 점순이네 수탉 대강이가 크고 또 오소리 같이 실팍하게 생긴 놈이다. 대강이 그러니까 이건 대가리겠지, 그지? 그러니까 짐승의 여기 닭의 뭐 대가리가 크고 똑이라는 게 아주 그냥 딱이라는 얘기야. 오소리 같이 나왔어. 오소리가 나왔네. 오소리 같이 실팍하다. 아주 실팍하게 생긴 놈이다. 우리가 사람으로 말하면 아주 다부지다. 즉 매우 실하다, 그런 뜻이야. 오소리처럼 아주 실하다. 그러니까 만만한 수탉이 아니란 말이야. 점순이 수탉은 쌈 잘하게 생긴 수탉이야. 덩저리, 이건 덩어리겠지, 그지? 작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 해댄다라는데, 해대는 게 뭐냐면 여지없이 막 물리치는 거야. 이겨내는 거야. 그러니까 점순이 수탉이 우리 수탉을 마구 쪼고 있는 거지. 그것도 그냥 해대는 게 아니라 부드득하고 면두 나왔네. 요 면두는 닭에 보면 빨간 벼슬 있지, 벼슬. 이걸 벼시라고 하지. 이거를 사투리로 하면 면두야. 그러니까 막 점순이 수탉이 우리 수탉의 벼슬, 즉 빨간, 여기 나왔네. 이 부분을 막 쪼고 있는 거야. 야, 마음이 무너지겠네, 나는. 자, 물러섰다가 좀 사이를 두고 또 푸드득하고 모가지를 쪼았어. 이번에는 모가지를 쪼았어. 자, 이렇게 멋을 부려가며, 그럼 점순이 수탉은 자기가 세다는 걸 아는지 허세 부리고 여유 부리는 거야. 여지없이 닦아놓는다. 아주 닦아놓는다는 혼을 빼놓는다, 혼을 낸다. 우리가 아주 정신없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 못생긴 것, 요새 이 못생긴 것은 우리 수탉을 말하는 거겠지. 이 우리 수탉은 말이야, 쫄적마다 주둥이를 땅을 받으며 비명이 킥킥 할 뿐, 뭐 저항을 하지 못해. 물론 미처 아물지 않은 면두를 또 쪼이어 붉은 선혈이, 붉은 피같이 뚝뚝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닭싸움을 한두 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닭이 말이지, 여기다 우리 닭, 얘가 피를 나중에는 피를 질질 흘리고 있는 거야. 불쌍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아마 내가 그랬을 거야. 이걸 가만히 내려다보자니 마치 내 대강이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점순이도 이걸 노리고 지금 자기 닭을 가지고 우리 수탉을 괴롭히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 대강이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 같이. 그럼 얼마나 화가 날까. 여기는 분노라고 하는 거지, 분노.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났다. 이 불이 번쩍 났다가 바로 분노란 말이야. 대뜸 지게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순이의 닭을 후려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생각을 다시 하고 헛매질로 떼어놓기만 한다. 자, 닭을 후려칠까 생각하다 고쳐먹고 헛매질로 그냥 떼어놓는 것이 전부였어. 자, 왜냐하면, 자, 점순이가 나보다 어른은 아니고 이 사이에 관계가 있잖아. 관계가. 점순이 아버지는 마름, 우리 아버지는 마름의 눈치를 보는 소장농. 그러니까 요 관계가, 아버지들의 관계가 그대로 이어진 거야. 얘 이렇게 소장농으로서 눈치를 보니까 마음대로 못한단 말이야. 마름의 힘이 아주 대단했으니까. 잘못하면 소장농들은 마름에게 밑보이면 땅, 빌려줬던 땅을 다시 돌려줘야 될 정도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물론 지주가 있고요, 땅 주인. 그 밑에 마름이 있고요. 마름 밑에 소장농이 있는 거야. 실제 땅 주인은 지주지만 마름이 모든 걸 관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장농은 마름의 눈치를 봐야지만 땅을 좀 얻어다 쓸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닭을 후려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헛매질로 떼어놓을 수밖에 없는 처지란 말이야. 처지가 지금 아버지하고 아버지들의 처지 때문에 점순이와 나의 관계도 비슷하게 설정돼 있다. 자, 주인공이 나한테 겪었던 일, 아까도 얘기했지만 1인칭 주인공 시점의 내용을 갖고 있단 말이야. 내가 겪는 일, 맞죠? 그 다음에 나의 감정, 이거 아주 정확하죠. 1인칭이니까 내가 겪은 얘기하고 나의 심정은 정확하게 알 수 있단 말이야. 단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의 단점은 나만이야. 나만. 나의 감정, 나의 상태,
나의 심리 다 정확하지만 상대방이나 다른 인물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게 부정확하다는 게 단점이야. 자, 그러면 요거 가기 전에 아까 했던 것 중에 빠진 부분, 나의 성격, 점수의 성격. 자, 간단하게 정리할게. 성격을 본다면 나는 좀 어리숙해. 좀 약간 융통성이 없어. 그 다음에 투명해. 투명하다는 얘기는 친절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점순이의 어떤 말과 행동의 의도 파악이 좀 어렵단 말이야. 그 다음에 점순이는 오히려 굉장히 더 적극적이지. 먼저 나서서 말 걸고 자기 마음을 몰라주니까 시비 걸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조숙하고 나이에 비해서 어른스럽다가 조숙한 거야. 그 다음에 직설적이지. 바로 그냥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캐릭터가 이렇게 되면 대비되고 있는 거지. 왜 웃기냐면 여자아이가 남자 성격, 남자는 나는 남자인데 여자 성격 뭐 이런 식이야. 왜냐하면 얘는 직설적이 아니라 적극적이 아니라 약간 소극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 소극적의 원인은 어리숙해서 그런 거야. 진짜 그런 게 아니고. 자, 이번에도 또 나왔어. 이번에도 점순이가 쌈을 붙여 놨을 것이다. 이번에도 바짝바짝 내 길을 올리느라고 그랬으니 틀림없다. 이게 이제 내가 추측하는 거야. 자, 닭싸움이 왜 일어났냐? 내가 생각하기에는 점순이가 또 내 길을 바짝바짝 올리느라고 일부러 그랬음이 틀림없을 거라고 내가 추측하고 있는 거야. 그놈의 계집애가 뭐 비속어 같은 거 자주 나오니까 요새로 들어서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른거리는지 모른다. 그러면 결국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 모른다가 주체야. 이게 나는 점순이의 행동, 여기서는 행동은 아르렁거리는 거니까 대표적인 게 닭싸움. 왜 자꾸 닭싸움을 하지? 닭싸움을 시키지? 잘 모르고 있는 거야.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 못하고 있어. 그래서 약간 어리숙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갈등의 원인이란 말이야.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의 원인이 뭐냐면 점순이가 닭싸움에서 나를 화가 나게 만들어. 근데 나는 이해를 못해. 이게 갈등의 원인이야. 자, 그 다음에 요즘 와서 이랬다. 그러면 실제로 얘기한다면 이건 현재겠지만 아직도 닭싸움한 거. 그러면 이 부분은 요새로 들어서 계속 아르렁거린다. 여기 나와 있는 요새로 들어서 이게 또 과거란 말이야. 좀 시간이 좀 지난 거지, 그지? 자, 그럼 요새 어떻게 괴롭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 나흘 전, 아주 중요한 거야. 나흘 전, 이게 역순행적이란 말이야. 현재에서 여기 이게 현재라고 얘기했으니까 박사람 시킨 거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잖아. 이게 역순행적이다. 구성 방식이야. 구성 방식 물어보면 역순행적. 쪽간이라는 게 사실은 사건을 말하는 거야. 사건. 지금 말로 하면 이게 사투리니까 사건. 나흘 전 감자 사건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다. 뭐가 있었나 봐. 여기서부터는 역순행적이니까 과거 회상이네. 역순행적 과거 회상. 나흘 전 회상하는 거야. 감자 사건이 있었어. 뭔데 그랬더니 계집애가 나무를 캐러 가면 갔지. 남이 울타리에 생이질. 생이질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귀찮게 구는 거야. 귀찮게 구는 거. 자, 생이질하는 것은 다 뭐야? 이게 과거에 요새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것도 발소리 죽여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귀찮게 군다 그랬잖아. 나는 일하고 있는데 귀찮게 굴어. 뭐라 그랬어? 너 혼자만 일하니? 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너 혼자만 일하니? 그러면 그래요. 혼자 일해야 되는데 하고 긴치 않은 중요하지 않은 수작이란 말이 사실은 여기서는 행동이겠지, 그지? 쉽게 얘기하면 행동. 중요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게 뭔데? 내가 지금 울타리를 엮고 있는데 이게 내가 하고 있는 거야. 갑자기 와가지고 뭐라 했냐면 귀찮게 구는 거야. 뭐라고? 너 말 시키는 거지 한마디로. 너 혼자 일하니?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중요하지 않은
수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내 생각이란 말이야. 이게. 점순이가 이렇게 와서 생이질하는 거 중요하지도 않은데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지.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본척만척 대면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련만 오늘 갑자기 대견해졌으면 웬일인가? 이해를 못하겠네. 의아하단 말이야. 이것도 내가 의아해하고 있는 거야. 이해를 못하겠다. 항차라는 얘기는 이게 황차인데 이게 하물며 이런 뜻이야. 하물며 망하지만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을 보고 이렇게 귀찮게 해서 되겠어? 그것도 몰라? 뭐 이런 얘기야. 자, 그럼 혼자 하지 때로 하니? 이거 봐, 이게 퉁명스럽다는 게 이런 거야. 그냥 그럼 나 혼자 해 이렇게 정도로 하면 되는데 화가 나니까 중요하지도 않은 수작을 하니까 그럼 혼자 하지 때로 하냐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한단 말이야. 이게 성격을 알 수 있단 말이야. 퉁명스러운 성격. 내가 이렇게 내뱉는 소리 하니까 너 일하기 좋니? 당연하지. 또는 당연히 일하기 싫지. 또는 한여름이 이렇게 되니까 한여름이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 필요하니까 하지. 당연한 질문을 하는 거야. 당연한 질문.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거에 대한 당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당연한 대답이니까 귀찮아. 아까 생이질이라 했지. 귀찮아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점순이의 중요하지 않은 긴치 않은 수작을 듣고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부분도 있고 여기 대답을 안 했으니까 이런 하찮은 질문을 하고 있다. 당연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귀찮아하고 있는 게 나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볼까? 잔소리를 들어놓다가 남이 들을까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댄다. 이거는 점순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지. 남이 들을까봐 라고 됐어. 그래서 남의 시선을 조금 남의 이목을 의식하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이 볼까봐, 마을 사람들이 볼까봐 남의 이목을 의식한다. 다른 사람이 쳐다볼까봐 들키고 싶지 않다. 들키고 싶지 않음. 그러니까 손으로 입틀막 하고 그 속에서 깔깔댄다. 별로 웃을 것도 없는데 이거라. 별로 웃을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그러면 역시 내가 이해 못하고 있는 거지. 정순이의 이 관심을 정순이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막 말 걸고 귀찮게 하고 그 다음에 입을 틀어막고 막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전혀 나는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가 바로 이 부분이다. 미쳤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게다가 조금 뒤에는 집게를 자기 집 쪽을 할끔할끔 돌아보더니 행주치마의 속으로 꼈던 바른 손, 오른손이야 이건 오른손, 바른 손, 오른손으로 자 오른손 행주치마 속으로 꼈던 바른 손을 뽑아서 나의 턱 밑으로 불쑥 내미는 거다.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회 끼치는 굵은 감자 3개. 이게 이제 애정 표시하는 거야. 애정 표시. 내가 너 좋아해, 관심 있어, 이런 표시로 준 거란 말이야. 점순이가 나한테.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했냐면 너 집에 이거 없지. 너네 집에 이거 없지. 그러면 이거 먹어. 이란 뜻인데 나는 여기서 자존심이 상한단 말이야. 자존심이 상했어. 이유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우리 집은 소장농이야. 그러니까 이 말뜻을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너네 집은 소장농이니까 가난해서 이런 것도 많이 먹지 못하지, 배불리 먹지 못하지. 이렇게 우리 집이 소장농, 가난하다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로 내가 받아들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했지. 하고 생색 있는 여기서 생색은 다른 말로 자랑하듯이 라는 뜻이야. 자랑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 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감자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이렇게 해갖고 요 대화는 생각해서 준 감자를 안 먹었단 말이야. 거절한단 말이야. 성격도 무뚝뚝한 부분이야. 무뚝뚝하다. 자, 나의 대답은 무뚝뚝한 거절로 끝났어. 나는 고개를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쳐다도 보기 싫은 거야.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버렸다.
그래서 요거는 거절의 말이고 요 부분은 거절의 행동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어. 기색. 빛이란 말이야. 얼굴빛. 가는 기색 없고 얼굴빛. 뿐만 아니라 새근새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갔다. 씩씩대는 게 지금 이것이 터지기 직전이야. 점점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다. 누구? 점순이. 생각해서 줬더니 거절해? 그러면서 씩씩거리면서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다. 이건 또 뭐냐 싶어서 그때야 비로소 돌아다 보니까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 동네가 우리가 이 동네에 온 것은 거의 3년째 되어 오지만 여태껏 까무잡잡한 점순이 얼굴이 이렇게까지 홍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 얘기야. 여기는 홍당무처럼 새빨개졌다. 이거를 중요한 거 나왔네. 이거는 지금 역시 자존심이 상한 거고 이번엔 점순이야. 그 다음에 분노가 아주 확 올라간 거지. 아니면 자기가 너무 무안해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관심을 가지고 줬는데 거절당했잖아. 바로 앞에서. 그러면 결국은 이 얘기는 소설에서 자 인물 제시 방법 중에 직접 제시하고 간접 제시가 있는데 간접 제시는 보여주기라고 그래. 보여주기, 쇼잉, 보여주기. 그 다음에 직접 제시는 말하기, 텔링이라고 그래. 자, 직접 제시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점순이는 지금 자존심이 상했다. 점순이는 지금 화가 났다. 점순이는 무안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는 직접적 제시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 어떤 제시에 해당할까? 이게 바로 간접적 제시에 해당된단 말이야. 원래 직접적 제시로 말할 걸 이렇게 간접적 제시로 보여준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됐죠? 자,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이렇게 쏘아보더니 뭐라냐면 나중에는 눈물까지 흘려. 와, 이 지금 심리 변화를 좀 알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무안하고 부끄러웠다 그랬잖아. 근데 나중에 눈물을 흘리는 거 보니까 여기서는 나에 대해서 분노도 있고 나에 대해서 원망도 있고 왜 내 마음을 몰라줘? 나의 관심을 몰라줘? 막 이런 것도 있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몰라주는 걸 야속함이라고 그래. 자, 그러니까 여기 눈물 흘린 이 부분은 분노가 극에 달았고 원망하는 나에 대한 원망, 나에 대한 야속함, 거절에 대한 야속함 그리고 한참 쳐다보다가 이 한참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쳐다봤대. 여기는 부끄러운 거야. 부끄러워.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했거든. 아니면 무안했어. 면전에서 거절당하니까. 요런 정서가 심리가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니까 아주 중요하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해. 심리 변화를 물어볼 수 있는 충분한 문장이다. 알겠지? 그 다음에 직접적 제시, 인물 제시 방법. 여기 나온 간접적 제시 알아두고요. 이걸 직접적 제시로 바꾸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 알아뒀으면 좋겠어.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들더니 이를 꼭 악물고는 엎어질 듯 자빠질 듯 눈등을 휑하게 달아나는 것이었다. 엎어질 듯 자빠질 듯 이런 게 해악이란 말이야. 웃기잖아. 여자아이가 엎어질 듯 자빠질 듯 뛰어가는 거. 어쩌다 동네 어른이 너 얼른 시집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하고 웃으면 점순이가 뭐라 하냐면 염려 마쇼. 갈 때 되면 어른이 가려고. 여기는 지금 뭐라고 얘기되냐면 이게 점순이의 성격이거든. 점순이의 성격이 서글서글해. 점순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말하는 부분인데 여기는 지금 넉살이 좋다. 넉살 좋다. 그 다음에 시원시원하다. 뭐 창피한 거? 그런 거 없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염려마서유. 시집 갈 때 되면 어른이 가려고 웬 참견이에요. 넉살 시원시원하게 창피한 건 잘 모른다. 뭐 이런 거야. 그렇게 대답하는 점순이의 성격이 나타난 부분이다.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받는 점순이었다. 그러면 여기도 하나 빠졌는데 여기 이 말투에 드러난 점순이의 성격은 천연덕스럽다야. 천연덕스럽다가 뭐냐면 뭐 이렇게
그 갑자기 당황하는 상황이 됐는데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별로 마음의 변화가 없어. 심리적인 어떤 변화가 없단 말이야. 그런 걸 천연덕스럽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이 말투에서 알 수 있는 거지. 본시 부끄러움을 타는 개념. 이거 봐. 부끄러움을 몰라. 창피한 걸 몰라. 이런 뜻이야. 또 나 분하다. 눈에 눈물을 보일 얼병이도 아니었다. 우리가 얼병이라는 말은 원래 얼뜨기라는 거야. 응? 얼뜨기. 뭐 지금 얘기하면 바보 정도로 돼. 해석할게 그냥 쉽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분하다고 나처럼 눈물을 흘리거나 뭐 이런 잠깐만, 분하다고 눈물을 보일 얼병이도 아니었는데 위에서는 자존심이 엄청 상했나 보네. 이거 아주 자존심이 상한 거야. 원망의 감정까지 간 거지. 분하면 차라리 나의 등어리를 바구니로 한번 모질게 후려 때리고 달아날지언정 절대로 눈물 같은 건 안 보이는 사나이 같은 성격인데, 자 여기 지금 성격이 여기 점수의 성격이 집중되어 있네요 부분에. 그런데 고약한 그 꼴을 하고 나더니 그 뒤로는 나를 보면 잡아먹으려고 기를 복복 쓰는 것이었다. 잡아먹으려고 기를 복복 쓰는 것이었다. 여기 그 뒤로는 감자 사건 뒤로를 말하는 거야. 자, 서로 주는 감자를 안 받아 먹는 것도 신뢰라고 하면 주면 그냥 주지. 네 집에 네가 없지. 네가 다 뭐야. 그렇잖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 집은 그 손에서 배제를 얻어. 배제라는 말이 원래 사실은 땅을 주고받는 문서인데, 문서. 여기서는 땅을 빌린 처지라는 뜻이야. 마름한테 그 소장농으로서 땅을 빌리는 처지, 얻어 땅을 부침으로 이 말이 농사를 짓다라는 뜻이야. 농사를 짓다. 일상 굽실거린다. 이게 지금 관계란 말이야. 지금 관계. 자, 점순이 아버지는 마름이고 우리 아버지는 배제를 얻어 땅을 붙이는 소장농이라고 그러지. 소장농.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항상 굽심대고 눈치를 봐야 돼.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서 곤란할 때, 자, 점순이네 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준 거야. 집터를 빌려줬어. 첫 번째. 두 번째, 뒤에 집을 짓도록 마련해. 집 짓는 게 두 번째. 그 다음, 그게 점순이네 호의였고, 이건 점순이네 호의는 점순이 아버지 호의지.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딸리면 가서 부지런히 구워다 먹었어. 양식이 딸리면 부지런히 구워다 먹었어요. 이게 세 번째 점순이네 도움. 인품이 그런 집은 다시 없으리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 얘네들 나이가 나왔네. 17씩이나 된 것들이 수근수근하고 붙어 다니면 동네 소문이 나고, 그러면 나중에 사납다고 동네 소문이 사납게 나면 안 되니까 그러지 말라고 주의를 준 것도 어머니였다. 왜냐하면 점순이하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1번부터 3번까지가 모두 원상복귀 되는 거지. 집터는 빌려줬는데 다시 줘야 되고, 여기 양식 구운 거 다 갚아야 되고, 결정적인 게 뭐야? 땅. 소장농이니까 땅도 다시 돌려줘야 돼. 결정적인 게 빠졌네. 4번이 땅이다. 그러면 1번부터 3번이 아니라 4번까지가 다 낭패가 돼.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런 일이 생길까봐 점순이하고 어울려 다니지 마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랬더니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양식도 갚은 거 모두 토해내고 막 이래야 돼. 17씩이나 먹은 것들이. 자, 그런데 이놈의 계집애가 까닭없이 기를 복복 쓰며 나를 말려 죽이려고 드는 거야. 나를 말려 죽인대.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가 해악이지, 해악. 웃겨. 왜냐면 나 때문에 웃긴 거야. 나는 지금 점순이의 관심과 사랑을 전혀 이해 못해. 그래서 웃긴 거야. 우리 있는 독자는 다 이해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만 모르는 거야. 이 세상에 나만 모르고 다 점순이가 나를 좋아한다는 거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이런 어리숙한 태도, 행동 이런 것들 때문에 해악적이다. 웃음이 유발된다. 익살 수 없다. 그런 거야. 눈물을 흘리고 간 그 다음날 저녁이었다. 이거 봐, 시간이 흘렀잖아. 눈물을 흘리고 간 감자쪽 간 이후지, 그치? 그러면 이거는 사흘 전이야. 왜냐하면 감자 사건이 나흘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하루 그 다음날이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건 4일 전이고 하루 이틀 사흘 이건 3일 전이 되겠지. 나무 한 짐을 지고 산에서 내려오니까 어디서 닭이 죽는 소리가 난다. 이 닭은 우리 닭일 거야. 이거 네 집에서 닭을 잡나? 이것도 좀 약간 웃기지. 자,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점수내 울러 뒤돌아오다가 나는 그만 두 눈이 뚱그려졌다. 깜짝 놀랐네. 왜? 점순이가 저의 집 봉당, 이게 시골집 가면 이렇게 마당에 움푹 패어져 있는 데인데 홀로 걸터 앉아가지고 이게 치마 앞에다가 우리 씨암탉을 붙들어 놓고 이놈의 닭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거 심술 부리는 거지. 심술 부리는 거. 왜? 나의 관심을 끌려고 그랬는데 나의 관심이라는 게 잘못 해석하면 이상하니까 나에게 관심을 끌려고 했는데 그걸 관심을 거절했단 말이야. 마음을 몰라줬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씨암탉을 붙들어 놓고 다가 죽어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점순이의 심술은 바로 여기서 기인했다. 요렇게 안팡스레 이거 아주 착착 작지만 아주 다부지게 말이지 패주는 거다. 그냥 딱딱 정타로 때리고 있는 거야. 그것도 대가리나 치면 모른다마는 아주 알도 못 나오라고 큰일 났네. 볼기짝개를 주먹으로 콕콕 쥐어받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은 닭이 알을 못 낳으면 큰일 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나는 눈에 쌍심지가 오르고, 우리 만화책에 보면 눈에 막 이글이글 타는 불이 나오지. 그게 쌍심지야. 사지가 부르르 떨렸으나 사방을 한번 휘돌아보고야 그제야 점순이 집에 아무도 없음을 알았어. 사방을 휘둘러 보고야 그제야 점순이 집에 아무도 없음을 알았다. 왜 들어왔을까? 눈치 보는 거야, 지금 눈치. 혹시 점순이 아버지나 엄마가 있으면 화나도 참아야 되거든. 자, 잡은 참 집에 지게 막대기를 들어가지고 울타리 중턱을 후려갈겼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점순이는 우리 닭이 있잖아. 알을 못 낳으라고 볼기짝을 주먹으로 콕콕 쥐어받고 있는 거고 나는 점순이네 집 울타리 중턱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야. 이놈의 계집에 남의 닭 알 못 낳으라고 너 그렇게 볼기짝을 쥐어받고 있니? 라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소리를 빽 질렀더니 빽질렀다. 그러나 점순이는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어. 그리고 조금도 놀란 기색 없이 그대로 의젓이 앉아서 제 닭을 가지고 하듯이 이번에는 멈추지 않고 또 뭐라고? 죽어라 이렇게 하고 하면서 패고 있는 거야. 얘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자애 같은 성격이지. 이런 걸 뭐라 하냐면 대범하다. 왜 대범해? 닭 주인 앞에서 닭을 괴롭히고 있으니까 대범하다. 마치 앞에 주인이 있는데 물건 훔치는 거랑 똑같아. 대범하다. 태연하다. 이게 지금 내가 앞에서 막 화를 내고 울타리를 막 부시고 있는데도 전혀 미동이 없어. 그러니까 이걸 태연하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점순이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 성격을 알 수 있는 부분이야. 이걸 보면 내가 산에서 생각해서 또 내려올 때를 계산하고 겨냥하고 딱 거기에 맞춰서 미리부터 닭을 잡아가지고 우리 닭이다. 이따가 내가 보라는 듯이 내 앞에서 쥐 지르고 있음이 확실하다. 이것도 추측이죠. 자, 여기 쥐 지르면 쥐어박다. 여기는 힘껏 주먹을 지르다 뭐 그런 뜻이야. 쥐 지르고 있다. 여기 지금 이 부분은 자기가 정신 차려서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내가 올 때를 맞춰가지고 일부러 내가 보라는 듯이 하고 있는 것 같아. 이것도 역시 추측이지, 그지? 확신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나 나는 그렇다고 남의 집에 뛰어들어가서 계집애하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형편은 썩 불리함을 알았다. 자,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인데 우리 닭은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말릴 수도 없어. 그게 형편이 불리하다는 얘기지. 그래, 닭이 맞을 적마다 지게 막대기로 울타리나 후려칠 수밖에 별도리가 없었다. 이게 이제 소극적 대응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어. 울타리로 후려치는 거. 이거 위에는 할 게 없어. 소극적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어. 적극적인 건 어떻게 할까?
뭐 닭을 뺏는다든지 점순이를 때릴 수는 없지만 점순이한테 막 화를 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저 하는 대응은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극적이라고 얘기한 거야. 왜냐하면 울타리를 치면 칠수록 울섭이 물러앉으며 뼈대만 남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울타리는 망가지겠지. 허나 또 생각했어. 아무리 생각해도 나만 미치는 노릇이야. 왜? 이유는 자, 내가 울타리를 망가뜨렸어. 그러면 이건 고치면 돼. 근데 우리 닭이 알을 못 낳게 됐어. 그러면 이거는 다시 회복이 안 된단 말이야. 회복할 수 있는 건 울타리지만 우리 닭이 알을 못 낳는 건 회복이 안 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손해보는 거야. 나만 믿지는 노릇이야. 아, 이년아 이렇게 비속어 나왔다. 비속어 나오면 현장감, 사실성 뭐 이런 거야. 생생하게 느껴진다. 그 현장감이라는 게 지금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거야. 남의 닭을 아주 죽일 터이냐? 내가 도끼눈을 뜨고 도끼눈을 떴어. 흰자가 막 위로 치켜뜬 거지. 아주 다시 꽥 호령을 했어. 소리를 질렀단 말이야. 뭐라고? 이년아 닭을 아주 죽일 거야? 이렇게 꽤 호령하니까 그제서야 울타리 쪽으로 쪼르르 오더니 울타리 밖에서는 나의 머리를 딱 겨누면서 머리 쪽으로 닭을 던지거든. 내팽개친다. 에이 더럽다 더러워. 더러운 걸 널더러 여태까지 입대 여태까지 끼고 있으랬냐? 망할 계집애 인형 같으니 하고 나도 더럽단 듯이 울타리깨를 횡하니 돌아내리며 약이 오를 대로 다 오른 것은 암탉이 풍기는 서슬에 나의 이맛배기에다 물지똥을 찍 갈겼는데 그걸 본다면 알집만 터졌을 뿐 아니라 골병이 단단히 든 듯 싶었기 때문이다. 골병 든 것 같아. 왜? 물똥을 썼단 말이야. 서슬에 암컷이 풍기는 서슬 이런 단어도 알아도 돼. 이거는 기세란 말이야. 기세.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기세는 뭘 말하냐면 우리 집 암탉이 있잖아. 왜 이렇게 바짝 약이 올랐냐면 점순이가 자꾸 볼기짝을 때렸잖아. 그러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계속 맞았기 때문에 화가 바짝 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물지똥은 속이 골병이 들었다는 게 겉으로 드러난 거지. 자, 그리고 나의 등 뒤를 향하여 나에게만 들릴 듯 말 듯한 음성으로 뭐라고 얘기했냐 볼까? 이 바보 녀석아, 너 베네병신이지. 베네병신은 아예 뱃속에서부터 병신이지. 그러니까 너 장애우지 뭐 이렇게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응? 그만둬 좋으련만. 이 정도까지 참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너 아버지 고자라지? 그러면 이게 지금 아기씨인데 이 말은 너네 아버지가 친아버지 아니지? 뭐 이런 얘기야. 너 어디서 주워왔지? 뭐 이런 거야. 뭐 우리 아버지가 그래 고자야 라고 얘기했어. 한량으로 열번거지가 나서 고개를 획 돌려 바라봤더니 그때까지 울타리 위로 나와 있어야 할 점수의 대가리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하려고 했는데 벌써 사라져버린 거야. 그러다 돌아서서 오자면 아까 한 욕 두 가지 욕 있지. 베네병신이지. 니네 아버지 고자라지. 울 밖으로 또 퍼붓는 것이다. 그러니까 점순이는 안 보이는데 점순이가 소리 지르고 있는 거지. 나에 대해서 욕하고 있는 거야. 무슨 욕? 베네병신, 니네 아버지 고자지? 뭐 이런 거. 울 밖으로 퍼붓는 거야. 욕을 이토록 먹어가면서 내가 대거리. 자, 여기 뭐 대거리라는 게 말대꾸나 대거리를 말하는 거야. 한마디 못하는 걸 생각하니 돌뿌리에 채이어 발톱밑이 터지는 것도 모를 만치. 그러니까 돌뿌리 채서 발톱이 터졌어. 굉장히 아픈데 그것도 모를 만큼 분노지 그지? 분하고 급기야 두 눈에 눈물까지 불끈 내솟는다. 얼마나 분했으면 눈물까지 날 정도야. 여기 지금 욕을 이토록 받으면서 욕을 정수희한테 개욕을 받으면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정말로 화가 났단 말이야.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분노는 좀 나쁜 단어라고 보니까 분함이라고 하겠지. 살짝 바꿔서 분함.
자, 그러나 점순이의 치매는 이것뿐이 아니래. 이거 말고 또 있대. 사람들이 없으면 틈틈이 저의 집 수탉을 몰고 와서, 이번엔 점순이의 수탉, 우리 집 수탉과 싸움을 붙이는 거야. 이게 또 심술 부리는 거지. 저희 집 수탉은 썩 검상궂게 생기고 싸움이라면 회를 치는 거로 회를 친대. 여기서는 대단히 신나서 좋아한다. 쌈닭이란 말이야. 회를 치는 거로. 그러니까 점순이의 닭은 싸움을 좋아한단 말이야. 잘하니까 좋아하겠지. 좋아해. 회를 치는 거로 꼭 기억. 이길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싸움 붙이면 무조건 이겨. 그러니까 와서 싸움을 붙이겠지, 그지? 자기는 손에 날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툭하면 우리 수탉이 면뒤에 눈깔이 피로 흐르게 하여. 그럼 이거 흐르게 한다? 흐르게 하게 흐드러하게 면해. 많이 흘렀단 말이지. 되도록 해 놓는다. 그리고 과거에 과거. 어떤 때에는 이거 다 있었던 일이란 말이야. 우리 수탉이 나오지 않으니까 요놈의 계집애가 모이를 주고 와서 깨어내다가 싸움을 붙인 적도 있대. 자, 이 정도로 아주 심술이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아까 감자부터 시작해갖고 감자 쪽간 쭉 이어지고 있단 말이야. 감자 쪽간 이후에 우리 집 암탉 사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한테 욕한 것도 있고요. 이번에는 싸움 시킨 것도 있고요. 이게 나흘 전부터 시작해갖고 쭉 시간 순서대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나도 다른 배체를 차릴 수가 없다. 배체? 여기는 꾀란 말이야. 꾀. 자, 이렇게 계속 당할 수는 없어. 꾀를 차릴 수밖에 없다. 하루는 우리 수탉을 붙들어 가지고 넌지시 장독대로 갔다. 왜 그랬겠어? 싸움 붙이려고? 아니구나. 이거 지금 내가 한 거구나. 미안해. 내가 하루는 우리 수탉을 붙들어 가지고 넌지시 장독대로 갔다. 쌈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병든 소가 삶은 살을 먹고 용을 쓰는 것처럼 기운이 뻗친다 한다. 이 소문이란 말이야. 소문. 들은 거야. 어디서? 장독에서 고추장 한 접시를 떠가지고 닭의 주둥아리깨로 들이밀고 먹여보았다. 닭도 고추장에 맛을 들였는지 거스지 않고 거의 반 접시 턱이나 곧잘 먹는다. 잘 먹었어. 그러면 위에서 말한 대로 소문이 이렇게 닭이 고추장을 먹으면 막 에너지 업되는 거지, 그지? 어디서 들은 걸 있으니까 한번 먹여봤단 말이야. 그리고 먹은 다음에 금세. 이 금세라는 말은 금방이란 뜻이고, 금세라는 말이 또 있죠. 이거는 아이의 금세가 있단 말이야. 아이의 금세. 이거는 가격을 말하는 거야. 과일 금세가 그럼 과일 가격을 말하는 거야. 여기는 금방. 용을 못 쓸 터이므로 얼마쯤 기운이 돌도록 회 속에다가 가두어뒀다. 회 속이니까 닭장이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밭에 두엄. 이거 이제 밭에 주는 거름이지, 거름. 두어짐 지어내고 나서 쉴 참에 그 닭을 안고 밖으로 나왔다. 마침 밖에는 아무도 없고 점순이만 저의 울타리 안에서 헌옷을 뜯는지 혹은 솜을 터는지 웅크리고 앉아서 일을 할 뿐이었다. 나는 점순이의 수탉이 노는 밭으로 가서 닭을 가만히 우리 닭을 내려놓고 맥을 본다. 맥을 본다는 얘기, 상황을 본다는 얘기야. 어떻게 되는지 본단 말이야. 여기는 눈치를 본단 말이야. 닭을 내려놨으니까 이제 싸움이 일어날 거란 말이야. 어떻게 되나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 두 닭은 여전히 어울려서 싸워서 싸움을 하는데 처음에는 아무 보람이 없다. 아무 보람이 없대. 뭐 고추장 먹인 보람이 없다고. 고추장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야. 멋지게 쪼는 바람에 우리 닭은 또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 날개 쭉지만 부드득하고 올라뛰고 할 뿐 제법 한번 쪼아보지도 못한다. 자, 고추장 먹일 때는 기대가 있었는데 여긴 아이고 기대가 별로 실현되지 않았어. 한숨만 나오겠지, 그지? 맨날 당하던 거 또 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한 번엔 그러다가 한 번쯤이지 어쩐 일인지 용을 써 펄쩍 뛰더니 발톱으로 눈을 후비고, 그러니까 점순이 닭 눈을 후비고 내려오며 면두 벼슬 거기를 쪼았단 말이야. 큰 닭도 여기에는 놀랐는지 뒤로 멈칫대는 거지. 이 큰 닭은 점순이 닭
물러난다. 이 기회를 타서 작은 우리 수탉이 또 날쌔게 덤벼들어 다시 벼슬을 쪼니 감때 사나운 그 대강에서도 피가 흐르지 않을 수 없다. 감때나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거칠게 막 생겼던 그 점순의 닭이야. 거칠은 그 대강에서도 피가 흐르지 않을 수 없었다. 피를 막 흘리는 거야. 역전됐네. 야, 좀 심하게 생겼어. 이길 것 같아. 옳다, 알았다. 고추장만 먹이면 되는구나 하고 나는 속으로 아주 쟁그러워 죽겠다. 쟁그럽다라는 얘기 여기서 문맥상 보면 재미있다라는 뜻이 되겠지, 그지? 여기는 지금 고소하다라는 뜻이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쟁그러워 죽겠다. 고소해 죽겠다. 왜? 맨날 당하다가 복수했으니까. 여기는 고소하다라는 뜻이 되겠지, 그지? 그때는 뜻밖의 내가 닭상을 붙여놓은데 놀라서 울 밖으로 내다보고 섰던 점순이도 입맛이 쓴지 눈살을 찌푸렸다. 왜냐하면 자기 닭의 대강에서 피가 흘렀단 말이야. 나는 두 손으로 볼기짝을 두드리며 연방 잘한다 하고 신이 머리끝까지 뻗치었다. 결국 여기서는 나는 두 손을 볼기짝을 두드리며 뭐 이런 행동도 웃음을 유발한다고 봐야 되겠지. 얼마나 좋으면 저러고 있어.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넋이 풀려 기둥같이 묵묵히 서 있게 되었다. 왜일까? 옛날처럼 전처럼 점순이 닭이 반격한 거야. 또 우리 닭이 쪼인 거지. 왜냐하면 큰 닭이 점순이 닭이 한 번 쪼인 안가품으로 호들갑을 연거포 쪼는 서슬에 그 기세에 말이지 우리 수탉은 질끔도 못하고 막 고른다. 얻어 터지는 거야. 오히려 전보다 더 얻어 터진다고 보면 돼. 이걸 보고서 이번에는 점순이가 깔깔거리고 되도록 이쪽에서 많이 들으라고 웃는 것이다. 그래서 점순이가 깔깔거리다. 이것도 뭐냐면 약 올리는 거지, 그치? 나를 약 올린다. 약 올리는 행동이야. 그 약 올리는 행동은 결국 나의 관심이라고 봐도 돼. 약 올리면서 나를 미워하고 뭐하고 아무튼 나에 대해서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내가 점순이한테 관심을 갖기를 바라는 의도가 깔려있단 말이야. 이런 게요. 나는 보다 못해 덤벼들어서 우리 수탉을 붙들어가지고 이러다가 우리 닭이 죽을 것 같아. 집으로 들어왔다. 고추장을 좀 더 먹였더라면 이게 해답이지. 좋았을걸. 그러면 이 말은 우리 닭이 결국 싸움에 진 건 고추장을 덜 먹었기 때문이야. 그러면 해결책은 뭐야? 더 먹이면 되겠지. 너무 급하게 싸움을 붙인 것이 후회가 됐다. 이 감정 나왔지, 그지? 장독대로 돌아와서 다시 턱 밑에 고추장을 들이댔다. 흥분으로 말미암아 그런지 당체 먹질 않는다. 나는 할 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야. 어찌할 도리가 없단 말이야. 닭을 반드시 눕히고 입에다 관련 물뿌리 담뱃대 그 불이 이 담뱃대에 이렇게 입에 대는 부분이 있어. 빨대처럼 생긴데 거기다가 그 물뿌리를 닭의 입에다 물린 거야. 그리고 고추장에 물을 타서 그 구멍으로 조금씩 들이부었어. 닭은 좀 괴로운지 킥킥 하고 재채기하는 모양이나 당장의 괴로움은 매일같이 피를 흘리는데 될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 피 흘리는 것보다 킥킥거리고 이 고추장 먹는 고통이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한 거야. 이거 참아라 이런 얘기지. 뭐보다 매일같이 피 흘리는 것보다. 그러나 한 두어 종지가량 고추장물을 먹여 나서는 나는 그만 풀이 죽었다. 싱싱하던 닭이 왜 그런지 고개를 살며시 뒤틀고 소나기에서 뻗어지는 것이 아닌가. 뻗어졌대. 뭐 기절했다는 얘기지. 뻗었다는 얘기 있잖아, 그지? 자, 뻗어졌다. 뻣뻣하게 됐다. 기절했다. 이건 느낌을 얘기하는 거야. 자, 마치 마비된 것처럼 뻣뻣해졌다. 뻣뻣하게 굳어졌다. 아버지가 볼까 봐서 얼른 회에다 감춰뒀더니 오늘 아침에야 겨우 정신이 든 거다. 뭐 기절해가지고 마치 마비된 것처럼 그렇게 됐다가 아침이 되니까 오늘 아침 깨어났다. 그런 얘기야. 자, 점순의 닭 이기려고 자기 수탉에다가 고추장 먹었다가 일어난 거지, 그지? 그랬던 걸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싸움을 붙였단 말이지. 이렇게 여기 지금 이것도 시간을 알 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 현재에서 지금 과거를 또 회상하는 거네, 그지? 아니구나.
이렇게 오다 다시 왔어 현재로. 자 조심해야 돼. 다시 현재로 온 거야. 역순행적이라서 잠깐 헷갈렸어. 그랬던 걸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싸움을 붙인 거야. 이 현재야. 이 망할 계집애가 필연 반드시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는 틈을 타가지고 필연은 분명히 말이지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제가 들어와가지고 회에서 아예 닭장에서 꺼내가지고 우리 닭을 데리고 나가서 싸움을 붙인 거야. 분명하다. 나는 다시 닭을 잡아다 가두고 염려는 스러우나 그렇다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지 않을 수도 없는 형편이야. 나무하러 가야 된단 말이야. 나무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건데 내가 나무하러 간 사이에 혹시 또 싸움 붙이는 거 아니야? 염려 걱정이 되지만 안 갈 수가 없어. 소나무 삭정이 마른 가지를 따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암만 해도 고년에 목쟁이를 돌려놓고 싶다. 이것도 웃긴 거지, 그지? 목쟁이를 돌려놓는다는 말은 사실은 목을 비튼다 뭐 이런 얘기야. 예, 이번에 내려가면 망할년의 등줄기를 한번 되게 후려치겠다 하고 싱둥벙둥 나무를 쥐고는 불이 나게 빨리빨리 내려왔단 말이야. 싱둥벙둥 이거는 후려치겠다고 나무를 있잖아. 대충 나무는 대충 하고 빨리 내려와서 내가 등짝 하나 후려갈겨야지. 이 얄미운 망할년이라고 얘기했지, 그지? 거의 반 집 쪽에 다 내려와서 나는 호두기 소리를 듣고 발을 멈췄어. 호두기 피리 부는 거야. 이거 풀피리라고 생각하면 돼. 산기슭에 널려있는 굵은 바위돌 틈에 노란 동백꽃이 소복히 깔렸다. 노란 동백꽃. 이거 이제 계절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알 수 있는 거고 이 뒤에 일어날 일이 동백꽃 향기이기 때문에 미리 앞에서 주는 거야. 그 틈에 끼어 앉아서 점순이가 청승맞게시니 호두기 풀이를 불고 있는 것이다. 그보다도 더 놀란 것은 그 앞에서 또 부드득 하고 들리는 닭의 횟소리다. 또 싸움 붙였단 말이야. 자, 피렁코 요년이 나의 약을 올리느라고 또 우리 닭을 집어다가 내가 내려올 길목에다가 내려오겠지 하고 쌈을 시켜놓고, 자 봐봐, 저는 그 앞에 앉아서 천연스럽게 호두기를 불고 있다. 틀림없다라고 추측하는 건데, 그래서 뒤에 보면 지게 와서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야. 무슨 뜻이냐면 호뜨기 피리를 불고 있는 점순이 지금 앞에서 닭이 싸움하고 있는데 나는 몰라. 시침이 떼고 있는 거야. 시침이. 그러니까 더 여우새끼처럼 얄밉게 되는 거지. 나는 약이 오를 대로 올라가지고 다 올라서 두 눈에서 불과 함께 분노, 화난 눈물, 막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 막 억울하기도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퍽 쏟아졌다. 나무지게도 벗어놓을 사이라고 하는 거지. 벗어놓을 사이 없이 그대로 내동댕이 치고 지게를 내동댕이 치고 지게 막대기를 뻗치고 허둥지둥 닭상하는 대로 달려갔다. 가까이 와서 보니까 과연 나의 짐작대로 우리 수탉이 피를 흘리고 거의 죽기 직전이지. 빈사 상태. 빈사 지경. 거의 죽을 지경. 빈사 지경이고요.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닭도 닭이려냐. 자, 닭도 닭이려냐. 닭이 이렇게 죽기 직전이란 말이야. 닭이 있잖아. 지금 빈사 상태에 이르렀단 말이야. 닭의 상태가. 이것도 물론이고 눈 하나 깜짝 없이 그대로 앉아서 호뜨기만 부는 꼴에 더욱 치가 떨린다. 자, 분노의 극이다라는 거지, 그지? 분노 게이지가 최고로 상승했어. 이것도 문제인데 이렇게 가만 누나 이렇게 시침이 떼고 있는 이 모습. 동네에서도 소문났거니와 나도 한때는 자 여기 나왔네. 조심해. 꺽실꺽실 일자라고 예쁜 계집애인 줄 알았는데 점순이에 대한 평가 인간 여기서는 직접적 제시라고 하는 거야. 인물의 제시 방법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건 직접적 제시에 해당된단 말이야. 지금 보니까 꼭 눈깔이 여우새끼처럼 얄밉다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 마무리로 가볼까? 나는 대뜸 달려들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탉을 단매 딱 한 대 때렸어. 지게 막대기로 딱 한 대 때렸단 말이야. 자, 그럼 결국 이게 지금 닭은 푹 엎어진 채 다리 하나 꼼짝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렸다. 단매로 죽은 거야. 큰일 났네.
그리고 나는 멍하니 섰다가 멍하니 섰대? 멍하니 섰어? 지금 당황한 거야. 원래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는데 상황이 너무 극에 달았단 말이야.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흡뜨고 치켜뜨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이놈아, 너 왜 남의 닭, 우리 닭을 죽이니? 이렇게 됐단 말이지. 그럼 어때? 이때까지는 대답을 했어. 하고 일어나다가 뭐 이 자식아 누구 집 닭인 줄 알고 감히. 자, 이 말을 들으니까 딱 떠올랐어. 아, 점순이 아버지 마름이지. 우리 아버지 소장농이지. 큰일 났다. 집에서 쫓겨날 것 같아. 집터 꿔준 양식 뭐 이런 거 다 돌려줘야 되는 거야. 이 현타가 온 거야. 현타가. 지금 말로 하면. 자, 그 다음에 볼까? 하고 복장, 가슴팍을 딱 때미는 바람에 다시 벌렁 자빠졌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 분하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싸움 시켜가지고 나를 있잖아. 분하기도 하고 무안스럽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무안스럽기도 하고 우리 닭이 당한 거 분하기도 하고 무안하기도 하고 이건 닭을 죽인 거야. 한편 일을 저질렀어. 이 닭 죽인 거지, 그치? 이제는 땅 떨어지고 집에서도 쫓겨나야 될 판인지도 모른다. 이 현타가 바로 이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가 의도한 건 아닌데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결과가 감당하기 힘들어. 그거를 인식하게 된 거야. 어렵다는 어려움을 인식하게 된 거지. 자, 그 다음에 나는 비실비실 일어나서 소매자락으로 눈을 가리고는 얼김에 엉 하고 울음을 놓았다. 울게 된 거야. 얘가 아직 순진하기 때문에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인식했기 때문에 지금 울게 됐단 말이야. 여기는 뭐 예를 들면 큰일 났네 두려움 정도의 정서가 나타나 있다. 자, 그럼 너 이다음부터 안 그럴 테야? 뭐야, 안 그럴 테야가 뭐야? 내 말 잘 들을 테야? 아니면은 내가 시킨 대로 할 테야? 아니면 나를 좋아할 테야? 아무튼 여러 가지 하고는 물을 때야 비로소 살 길을 찾는 듯했다.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뭘 안 그러는지도 몰라. 이렇게 어리숙하단 말이야. 모르지만 뭐라고 무조건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하였다. 요다음부터 또 그래봐라. 내가 자꾸 못살게 굴 테니. 이 협박이지, 협박. 됐지? 자, 명색도 모르고 그래 이렇게 했더니 앞으로 그러지 마라. 내가 못살게 굴 거야. 그랬더니 그래. 나 이제 안 그럴게. 뭣도 모르고 그냥 약속해버린 거야. 점순이가 시킨 대로 하는 거야. 닭 죽은 건 염려 마라. 내가 안 이럴 테니 비밀로 할 테니까 내가 비밀 지켜줄 테니까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아까 식으로 한다면 화해가 되겠지. 갈등의 이제 해소가 된 거야. 앞으로 나는 점순이가 시키는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따라갈 거란 말이야. 점순이가 마음대로 하는 거지. 자, 마지막 결말. 요것만 얘기해 줄게. 결말. 그리고 뭐 때문에 떠다 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픽 쓰러진다. 그 바람에 나는 몸뚱이도 겹쳐져 쓰러지고 한창 피어 어스러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푹 파묻혀 버렸다. 못에 떠밀려 버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픽 쓰러진다. 못에 떠밀렸는지. 누군 뭐야. 당연히 이건 점순이에게 떠밀린 거지. 떠미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점순이가 떠밀었다. 요것도 점순이의 애정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 애정 표현. 앞에서 닭싸움한 것도 마찬가지고 뭐 괴롭힌 것도 마찬가지고. 자, 노란 동백꽃으로 떨어졌단 말이야.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갈등이 해소되고 화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랑이 시작되고요. 시작. 뭐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제 동백꽃이라고 얘기했어. 자, 그랬고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 그건 동백꽃 냄새란 말이야. 둘의 관계가 좋아졌네. 그걸 향기로 하면 이런 거란 말이야. 자,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내음새. 청각이지, 청각. 아, 미안해. 무슨 청각이 후각. 그러니까 이게 감각이지, 그지? 감각적으로 표현한 거야. 뭘 그럼 감각적으로 표현했을까? 이거는 앞으로
아니, 지금 현재 두 사람이 서로 좋은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 이걸 갖다가 서로의 관심 서로 가까운 관계가 됐어. 남친 여친이 됐나 보지. 그러면 이걸 갖다가 감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보면 돼. 좋은 향기가 났다 그런 얘기야. 온 정신이 아득했다. 어떤 사람은 이 알싸한 향긋한 이 동백꽃 냄새 이거를 뽀뽀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 첫 번째 뽀뽀. 자, 아무 말 마라. 그래. 그래. 이건 점수 얘기야. 비밀로 지켜줄게. 다시 한번 비밀로 지켜주겠다는 그런 뜻이고, 이 아무 말 마라 라고 한 거는 다시 확인하는 거야. 비밀로 지켜줄 거지? 라는 뜻이야. 조금 있더니 요 아래서 점순아 인연이 바느질하다 말고 어딜 갔어? 이거는 점순이 어머니의 목소리지, 그지? 하고 어딜 갔다 온 듯 싶은 그 어머니가, 점순이 어머니가 역정이 대단히 났다. 화가 났다. 여기는 역정이란 말이 못마땅했다 그런 얘기야. 왜냐면 일 시키고 갔는데 일 안 하고 없어졌으니까. 점순이가 겁을 잔뜩 집어먹고 꽃밑을 살금살금 기어서 산 아래로 내려가고, 다음에 나는, 저 점순이는 산 아래, 나는 엉금엉금 기어서 산 위로 도망가지 않을 수 없었다. 치 빼지 않을 수 없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는 도망가는 건데, 이 마지막 장면의 의미를 본다면 점순이는 산 아래로, 나는 산 위로. 그럼 둘이 헤어지는 거네. 뭐 헤어짐을 암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헤어짐을 암시한다. 그러면 둘이 헤어지는 거, 이렇게 좋아하는데 점순이가 화해하고 갈등이 해소되는데 왜 헤어질까란 이유를 하나 찾아볼까? 그러면 신분 차이 때문에 그런 거야. 점순이 아버지는 마름, 나의 아버지는 소장농. 뭐 굳이 얘기한다면 그런 거야. 그러니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그 동백꽃 발단 전개 위기결정 결론까지 다 나온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특징을 좀 알아둬야 돼. 전에 했던 거. 구성상의 특징은 여러 번 나왔는데 역순행적이다. 역순행적. 원래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순서가 좀 달라졌지, 그지? 과거, 현재, 미래가 꼭 있는 것이 아니고 순서가 현재에서 과거를 갔다가 또 다시 또 현재로 오고, 또 최근에 있는 최근 과거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역순행적이라고 하는 거다. 역순행적. 구성상의 특징을 말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뭐 캐릭터 이런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복수하자. 시간 순서. 제일 처음에 나흘전이 나왔기 때문에 감자 사건이 있었던 거지. 이게 가장 오래된 일이야. 그 다음에 사흘부터 쭉 흘러서 하루 전. 하루 전은 현재 하루 전이야. 여기는 뭐 예를 들면 닭을 괴롭힌 거, 그 다음에 욕한 거, 그 다음에 닭싸움 시키고 고추장을 먹인 거, 그 다음에 또 수탉끼리 닭싸움 치다가 닭이 죽은 거.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순서대로 이렇게 오는 거지. 자, 하루 전까지. 미안해. 틀렸다. 왜? 틀렸어. 잘 틀렸네. 이게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구나. 고추장 먹이고 기절해서 닭장에다가 회에다 넣은 거지. 회에다 넣은 거. 요게 이제 사흘에서 하루 전이고, 현재가 회에서 다시 아침이 되니까 깨어난 거. 이게 현재야. 깨어난 거. 고추장 먹어서 기절했던 닭이 깨어난 게 오늘 아침이라고. 그 다음에 현재는 닭싸움 시킨 거. 그래가지고 닭이 죽은 거야. 화해한 거. 이렇게 시간 순서를 정확하게 알아두면 좋겠어. 원래 사건이 일어난 순서. 감자 사흘 전부터 하루 전까지는 알 못나라고 닭 쥐어박은 거, 욕한 거, 닭이 고추장 먹은 거, 그래서 기절한 거, 회에다 집어넣은 거. 현재 부분은 여기부터다.
아침에 깨어난 거 닭싸움했는데 내가 단매로 죽인 거, 그래서 동백꽃, 향기, 알산, 화해 뭐 이런 것까지가 시간상의 흐름이라고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특징은 뭐가 있냐면 1인칭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혼자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고백하듯이 고백하는 말투, 고백 형식이다라고 얘기하면 돼. 그 다음에 토서고, 이 토서고는 사투리야. 물론 강원도 사투리겠지. 그 다음에 비속어도 나오고요. 비속어, 요 XX 욕도 나오고요. 얘는 토서고를 씀으로써 우리한테 알려줄 수 있는 건 향토적이다. 시골 얘기다. 시골 분위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비속어를 쓰면 사실감, 현장감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 보통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동백꽃의 내용이니까 잘 모르는 사람 한번 복습하도록 하고, 요거 끝난 다음에 그 시험 대비해서 해놓은 영상도 함께 보도록 해. 그리고 이거는 너무 느리면 1.25 배속으로 보도록 해. 그것도 잘 들리니까.